안녕하십니까. 이번 마지막 예능으로 친환경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GP지기, 저걸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해충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병은 예방을 해야 돼요. 최선입니다.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벌레에 대해서는 대응 방제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은 사과의 탄저병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대파죠. 파에 보면은 이 굴파리라는 게 있어요. 굴파리가 파에 보면 구멍을 내놨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피해 발생 삼각형에서 크게 이제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을 짤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주인을 말하죠. 주인. 뭐냐? 주인주, 원인인자. 주인이 되는 게 뭐냐? 탄저병원균과 굴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인. 환경을 말해요. 환경. 유인. 어떤 환경이 어떤 원인이 대한 어떤 원인 제공이 환경이 어떠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준은 뭐냐면, 이 소인을 말해요. 소인.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작물을 생각할 때, 병해충 관리를 할 때, 나는 내 밭에 주인이 어떨까?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어떨까? 그 다음에 난 소인 관리를 할까? 어떤 겁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은 뭐냐? 내 밭에, 여러분들 밭에 해충이나 병원균의 밀도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농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성이 있는 병과 해충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표에 보시면 주인과 유인과 소인이 있는데 이 표가 자꾸 파이가 원형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운데 있는 피해가 자꾸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기준은 뭐냐면 작물체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질소를 많이 주면은 몸체가 괜히 연약하게 키만 우짜리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몸체가 병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리고 스트레스는 뭐냐면 여러분 대개 보면은 가물 때 물을 안 주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시피 작물의 뿌리는 목이 굉장히 마르거든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굉장히 허약해지겠죠. 그럴 때는 작물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주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역시 기주란 원형이 굉장히 파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요즘처럼 되게 덥다던가, 안 그러면 곧 있으면 이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안 그러면 토양의 배수가 안 되다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의 산도가 많다. 이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해충 발생 삼각형은 우리가 식물의학이나 작물보호학에서 아주 필수로 다루는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밭에 항상 중요한 주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그 다음에 기주인, 소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이 프레임을 내가 작게 만드는 거가 여러분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인, 유인, 소인. 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자면 병해충 발생은 필연적이죠.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병해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배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 사용도 배우고 토양 및 영양 관리를 배웠죠. 토양 및 영양 관리 안에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병해충하고. 그러면 품종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고, 돌려짓기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토양과 영양 관리에서 배수도 배웠죠. 그 다음에 질소 등 양분을 적기에 공급해 줘야 된다고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배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핵심에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주인을 배웠죠. 주인. 거기에서 뭡니까? 전염원이란 뭐냐? 작년도에, 안 그러면 당년도에 지금 현재 병원균이나 해충이 있는 것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봅시다. 작년에 탄저병이 고추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탄저병이 오면 왔을 때 당시에 탄저병이 왔는 걸 바로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확을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포뿌리째 뽑아서 반드시 모아서 퇴비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태우지 마십시오. 태우면 뭡니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퇴비화를 하면 우리가 배웠죠. 작물의 양분을, 유기물의 양분을 무기화시킨다. 무기화시킨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것을 그냥 놔두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탄저병균이 떨어지는, 탄저병이 걸린 고추가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어떻게 돼요? 토양에서 월동을 합니다. 고추는 이미 작물체는 죽지만, 고사됐지만은 병원균이나 해충은 절대 죽지 않고 토양에서 월동을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다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은 흔히 뭐래요? 여러분 밭에 병해충의 밀도를 떨어뜨리라. 밀도를 떨어뜨리라 그래 하는 말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에 전염원을 없애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농약을 치는 걸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1번이 뭐냐? 넘버 1이 재배직 관리. 2번이 뭐냐? 두 번째가 전염원 관리. 세 번째가 뭐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적극 도입하자 이겁니다. 그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방법이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약재를 선택하는 약재. 그죠? 약재를 선택하는 데서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병은 예방하는 게 최고다, 최선이다. 그것도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된다.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물론 병이 많이 왔으면 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병이 안 왔다면은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쳐야 된다. 말씀드리고, 벌레는 뭐요? 벌레가 확산되기 전에, 벌레가 발견되면 그때 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 가지 방법만, 어떤 한 가지 방법만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재배적 관리, 전염원 관리를 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병해충이 설사 방제가 조금 소홀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밭에 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품질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배적 관리하고 전염원 관리 두 가지만 잘하면 병해충이 확실히 줄어들고 수량이 늘고 품질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병해충 관리하는 데 있어 농약이 약재 치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우선이 뭐냐? 재배적 관리, 전염 관리.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비직이 뭐냐?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제가 앞서에도 우리가 2강의, 제 두 번째까지 강의하면서 보면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물 배수가 잘 돼야 된다, 토양이 좋아야 된다, 완전한 퇴비를 줘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예를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빨간 테두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작물입니다. 작물이 있고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메리골드가 있죠. 메리골드. 이 메리골드가 뭐냐? 노린재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린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텃밭에 반드시 뭐냐? 가능하면 꽃밭을 만들어주라 이 뜻입니다. 근데 꽃밭 종류에도 고추, 일반 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메리골드라고 이래 특이한 향기 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허브 종류죠. 그죠? 이런 걸 이제 기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글씨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린재를 밭으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메리골드를 밭 주변에 동반식물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뭐래요? 잎벌레가 배추밭으로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질이라고 허브 종류 있죠. 우리가 애플 민트, 스피아 민트 여러 가지 허브 종류가 있죠. 그렇듯이 허브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벌레가 안 생기죠. 그죠? 병도 잘 안 생기죠. 특히 벌레가 안 생기죠. 참 좋습니다. 자, 제가 서비스 하나 해드립니다. 여러분 텃밭에 여러분들이 메리골드를 기르면 메리골드에는 어떻게 돼요? 꽃에는 우리 눈에 굉장히 좋은 루테인 성분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메리골드 하나 따가지고 꽃 따가지고 담가가지고 여러분 잡수면 텃밭에서 눈 건강도 지키고 여러분 텃밭에서 해충도 달아나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도 힐링을 하고 바로 이게 텃밭만의 우리 매력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식물도 활용하고, 요 밑에 그림 보면은 쑥갓 있죠? 쑥갓이 오른 왼쪽 그림 보면은 양배추에 벌레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벌레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야도충이라는 도둑마방인데, 이것도 역시 쑥갓 향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식물도 좋은 방법들이 있구나 보시고, 요 그림하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시간 나시면 잘 읽어보시면은, 아, 볏짚을 깔아가지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병 얘기를 지금 합니다. 지금부터는 병 얘기, 지금은. 자, 비가 오기 전에 예방제를 치는 게 가장 좋다. 친환경적인 방법은 더더욱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뭐냐면 병이란 건 항상 이 포자가 퍼진 이 포자입니다. 병이 포자입니다. 포자는 뭐냐면 홀씨앗입니다. 홀씨죠? 씨앗이죠? 이게 씨앗이 뭐냐? 비가 올 때 퍼진다, 이겁니다. 비가 올 때. 그 글씨에 보면은 뭡니까? 분생포자의 위사는 비 온 날에 100%가 퍼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오기 전 방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제를 하기 전에 앞서서 뭐래요? 병든 가시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없애고 난 다음에 방제를 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홀씨가 수천만 개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탄저병의 병반 크기가 약 1.5cm만 되면 그 안에 홀씨가 몇 개가 있나? 포자가 1000만 개 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거하고 나서 방제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농약을 안 치고 우리가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한 유기합성 농약을 안 치고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비밀도 아니죠, 알고 보면. 그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주인 관리, 유인 관리, 소인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재배적 관리, 전염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자, 벌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래요? 여러분들이 일단 밭에 예차를 눈으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레가 확산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벌레를 방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벌레의 약은 뭐냐면 알이 부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알에서 부화될 때 약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죠.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은 일단 모든 약들은 알에서 부화되는 갓 어린 벌레에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 벌레가 예를 들어 밭에 부화된 시기가 언젠가 어린 벌레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을 어디에요? 방지를 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자재를 물론 소개하는 제가 앞에 좀 이따 말씀드린 그걸 쓰시든지 안 그러면 유기합성 농약을 쓰시든지 어린 벌레 때는 아주 약하게 한 번만 쳐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벌레가 자란다면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찰에 임무 누가 있다? 여러분들 출하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요 표에 보시면은 주로 친환경에서 많이 쓰는 자재들을 제가 표를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독초 종류 그런 게 있고 보삼이라든지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담배 잎차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나유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제가 요걸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일단 넘어가면서 몇 가지 자재를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고삼이라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많이 친환경 자재 제품 중에 친환경 살충기를 사시면 이 고삼이라는 게 있는데 요 고삼은 뭐냐면 주로 우리가 산에 가면은 아주 쓴맛이 나는 독초 종류입니다. 독초 종류인데 요 고삼이 친환경 자재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구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건재 한약사 가면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자가제조로 여러분들이 알코올 있죠. 여러분들이 가시를 담근용 소주에 담가놨다가 그걸 우가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쓰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제품을 쓰시면은 아, 고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 종류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종 벌레는 잘 됩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계피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 은행 잎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 담배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요 표에 보시면은 물 한 마리입니다. 20리터에 담배를 약 6kg이었는데 우리가 담배 피운 담배 있지 않습니까? 피운 담배는
한 2갑 정도, 2갑 정도를 여러분들 스타킹에 싸가지고 넣습니다. 싸가지고 넣으면은 약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물이 우러나거든요. 그 물 우러나는 걸 여러분들이 500배 정도로 치시면 됩니다. 500배. 그죠? 예, 치시는 500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양은 얼마나 그랬어요? 보통 보면 한 40 내지 50cc, 50ml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보고 잘 좀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로수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은행이거든요. 은행. 요 은행도 약이 됩니다. 요 주로 살충제도 되고, 은행은 요 보면 기피 기능도 있어요. 기피 기능. 노린재나 나방류에 대한 냄새가 개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걸 조금 세게 치면은 여러분들이 진딧물이나 요런 거 어릴 때, 역시 어린 벌레 때 갓 태어난 부화된 거 요런 데는 살충 효과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은행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돼요. 녹이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주정이 뭐냐면 술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술을 만드는 원료라고 있죠. 아주 도수가 높은 거. 그거나 가실 담금용 소주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그래 담가놨다가 쓰시는 양도 요 다 있어요.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피 효과를 조금 더 올리려면 요 목초액이나, 그죠? 목초액이나 마늘류, 마늘을 좀 섞어 놓으면은 여기 마늘 냄새하고 목초액 냄새하고 또 혼합이 되지 않습니까? 마늘 냄새가 아주 특이하죠. 그러면 벌레들이 쫓는, 벌레들이 안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또 참 좋습니다. 자, 주로 많이 쓰는 우리가 나낙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 나낙류를 쓰면은 만드는 방법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나낙류를 쓰면 어디 쓰면 좋으냐? 여러분들 밭에 각종 흰가루병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탄저병 이것도 초기에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방적으로 칠 때는 병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온다.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보통 한 12, 3일 됐다. 안 그러면 위험기간에는 한 10일 정도 됐다. 그럴 때 뭐래요? 여러분들 예방적으로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병에 치면 됩니다. 어디? 여러분 작물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응애나 여러분들 밭에 진딧물이나 아주 작은 거, 처음에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갓 생긴 거 굉장히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나낙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만드는 걸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첫째 믹서기가 있어야 됩니다. 믹서기 속에 계란 노른자 1개를 깨 넣습니다. 계란 노른자. 흰자위는 물론 제외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물 있죠, 물을 약 100ml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물을 100ml 넣고 여러분들이 믹서기를 세게 돌리면 약 한 1분 정도 돌리면 믹서기가 걸쭉하게 이렇게 믹서기 속에 계란 노른자가 걸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식용유 있죠? 식용유를 여러분들 한 2컵 정도 였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세게 돌립니다. 2컵 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종이컵 같으면은 50ml니까 종이컵에 보통 한 1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컵의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세게 돌리면은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래요? 요게 바로 분무기 한 통 양입니다. 약 20L 양입니다. 참 쉽죠? 만들기가. 그죠? 그러면 이걸 치면은 단용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천연자재는 앞에 고삼도 그렇고 제충국도 그렇고 앞에 보면 담배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왜? 햇빛이 잘 보내야 돼요. 그리고 빗물에 잘 녹아요. 그렇겠죠? 햇빛에 잘 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치거나 안 그러면 오후에 서늘한 시간에 쳐가지고 약액이 잘 안 마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벌레 몸에 붙거나 병 몸에 붙어도 어떻게 돼요? 그 병원균 자체에 흡수도 끈끈이 되면서 효과가 발휘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포하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마르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확실히 분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살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가 유기합성농약 같으면 물에 잘 안 씻기게 그 안에 계면활성제, 여러 가지 안정제, 여러 가지 증점제,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이 보조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합성농약이 안정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런 친환경 자재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강점도 많죠. 장점도. 그죠? 왜? 첫째,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합성농약을 치시면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하면은 부적합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 로컬 푸드 농산물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항유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다가 병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으려면 뭐래요? 우리가 석회항합제를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친환경 농자재나 농자재 상에 가면은 황제품이 있어요. 유황제품, 일명.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사셔가지고, 거기에 열하는 양을 넣지 말고, 거기 열한 양의 보통 한 3분의 1만 여기에 난항유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난항유의 효과하고, 거기 있는 황제품의 효과하고 상승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은 제품도 오래 쓰시고, 돈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병에 대해서 확실히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천연 또 살충제 있죠. 제가 소개했는 거나, 안 그러면 그런데 자재상에 가면은 천연 살충제는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자재 자체가 만들기도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기합성농약보다 비싸죠. 그러면 그걸 또 사셔가지고 그 양의 열하는 양이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여도 그 자재를 쓰는 것보다 사실 효과가 좋습니다. 왜? 난항유의 효과하고 그 자재의 효과하고 상승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난항유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첫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항유를 만들기 조금 귀찮으면 마요네즈를 만드시면 됩니다. 마요네즈. 아시죠? 마요네즈와 난항유가 똑같습니다. 그죠? 단지 마요네즈 안에는 여러 가지 식품 보존료, 뭐 여러 가지 색소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고 그 마요네즈를 만듭니다. 자, 분무기 한 통 양입니다. 마요네즈 자고 지금 만듭니다. 자, 한 숟가락을 믹서기에 넣는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에는 식용유가 다 들어가 있죠. 물만 넣으면 됩니다. 물만 한 컵 넣고, 그죠? 물만 한 컵 넣고 믹서기 세게 돌리면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단용을 하면은 맹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런 걸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참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BT제라고 미생물 농약이 있는데, 여러분이, 친환경 요 시간이고, 이러니까, 요 바실러스 투링긴시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입니다. 요 독소인데, 요 보면은, 요 독소가 현미경을 보면 요렇게 날카롭게 칼날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처음에는 위에 그림처럼 요렇게 미생물이 요렇게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요 미생물이 떠다니는데, 요건 세균 종류인데, 미생물 막대 모양도 있고, 짧은 막대 모양도 있고, 조그만 동그라미 모양도 있는데, 일단 요 미생물제가 해충이 있잖아요. 해충 벌레의 몸에 맞으면은, 벌레 몸속에는, 몸속은 알칼리성이거든요. 거기하고 여기 있는 미생물의 독소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요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조직으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유리 파페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그 파펜이 바로 뭐냐면 미생물의 장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BT제라는 건데, BT제는 우리 사람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어도 이 미생물이 파펜족이 왜? 우리 사람 몸속은 효소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이 파펜 조직을 못 만듭니다. 그러나 벌레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게 바로 미생물 제제라고 BT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BT제 역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난항유에 혼합을 하시면은, 사셔가지고 혼합을 하면은 굉장히 싸게 여러분들이 해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 참 재미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요 BT제를 살포하고 난 다음에 난항유에 저 물론 아주 적은 양만 섞었습니다. 제품을 사서 섞어가지고 벌레가 보면은 한나절 정도 되면
까맣게 이렇게 변합니다. 밑에는 뭐냐면, 우리가 쏘이면 굉장히 아픈 불색입니다. 불색이. 그죠? 여러분들 간혹 보면 블루벨리 밭에,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저 고추밭에도 가끔 있죠. 블루벨리 밭, 고추밭, 그 다음에 우리 나무들, 그런 밭에도 있죠. 자, 여기 있는 자재들은, 주로, 앞에서 우리 자재들은 주로 살충제 종류고, 여기 있는 자재들은 주로 살균제 종류입니다. 살균제 종류 중에 중요한 제가 친환경 자재만 여기 넣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석회볼도액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기계유제나, 여기 보면 기계유제, 그 다음에 동식물성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참고해 주시고, 여기 각 내용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요런 걸 요렇게 쓰는 거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 요 친환경 자재는 전부 다 우리가 치료 살균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보호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접촉 독재이기 때문에 항상 비가 오기 전에 확실히 쳐줘가지고 끝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 같으면 아주 벌레가 어릴 때, 유충이래요. 유충, 그죠? 아주 어린 벌레에 직접 닿도록 아주 미세하게 살포해야 되고, 또 빨리 마르면 약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늦게 꼭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석회보르도액이 이렇습니다. 석회보르도액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pH라는 게 뭐냐면, 산도를 말하거든요. 산도는 뭐냐면, 주로 1에서 14까지가 있는데, 7이 중성이고, 7에서부터 14로 갈 때 알칼리성이죠. 그죠? 그러면 석회보르도액이 뭐냐면, 알칼리성이 얼마나 나옵니까? 약 12가 넘죠. 12가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 양잿물이 있죠. 양잿물. 그렇듯이 이 석회보르도액은 이 상태를 그냥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보르도액에 나만 아는 사실 병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석회보르도액이 참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석회보르도액이 참 제조하고 특히 또 제품을 사도 처음에는 온몸에 묻고 기계에 묻고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석회보르도액이 살균성 하나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시려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 2, 3을 좀 읽어주시면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제일 좋은 게 석회보르도액은 비가 치고 난 다음에 최소한 하루는 비가 안 오도록 치고 난 다음에 바짝 말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약해가 안 일어나거든요. 약해가. 그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는 예전에 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탄산칼슘을 먼저 쳐주고, 말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말리고 난 다음에 석회보르도액을 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여기 석회보르도액에 오일을 각종 뭐 기름 종류를 섞어가지고 바로 또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석회보르도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재가 있으시고, 요거는 석회유황합제나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뭐 항토유황이라고 이런 건데, 요것도 특성은 뭐냐?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 강한 알칼리성이래 가지고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여기에는 이제 주로 500배역으로 사용한다. 요 위에 표에 보면 500배로 사용하고, 여기 보면 요거는 너무 요것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식초를 조금 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무기 한 통 보면 500배는 얼마냐면 40cc거든요. 그리고 식초는 분무기 한 통 같으면 보통 한 30cc 정도 여가지고 칩니다. 그러면은 요런 효과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종 병원도 요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친환경 자재도 요런 게 있구나, 유기합성농약 말고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좀 보시고, 여기도 역시 있죠. 난황류 등 첨가는 방제 효과를 상승한다. 난황류 등 첨가하면 방제 효과를 올린다 라고 있습니다. 자, 요 칼륨 비누는 뭐냐면 일명 요즘 보면 뭐 자담 오일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주로 보면 여덟 비누 종류도 일단 해충의 몸에 맞거나 병의 몸에 이제 병원균의 몸에 닿으면 요 비누 자체가 뭐냐면 병원균이나 해충도 뭐냐면 비노화 작용을 한다. 그죠? 비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지방이 들어있죠. 오일이 있죠. 그러면 지방은 그 병원균의 해충을 덮어줍니다. 일단 질식을 시키죠. 그죠? 그리고 비누성에 있는 강알칼리성은 뭐냐면 비누를 뭘로 만듭니까? 양잿물로 만들죠. 가슴소다, NaOH, 그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자체가 뭐냐면 강알칼리성이 병원균이나 해충에 그 바로 공격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죠? 그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유기합성농약보다는 그래도 많이, 뭐니까 안전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요게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도 크게 해롭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근래는 보면 친환경 자재로 이제 등록돼가지고 판매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누도 여기 이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100배 정도 농도로 치시면은 어린 벌레에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GP지기는 삼전 저장은 뭐냐면 저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냐 이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발화전. 여러분이 텃밭 같으면 여러분이 밭갈이 하기 전 내 밭에 문제되는 병이나 문제되는 해충이 있다라면, 골치 아픈 병이나 해충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뭐래요? 뭔가 대책을 세우고 나서 밭갈이나, 안 그러면 이름 보면 가수 같으면 뭐래요? 가수의 철학이랍니다. 뭐 작물이 발화되기 전에, 안 그러면 파종 전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나중에 작물이 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염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주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발화하기 전에, 안 그러면 파종 전에 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개화 전에 반드시 하라 이 뜻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곧 이제 장마가 옵니다만 장마 전에 반드시 방제를 하라 이 뜻입니다. 제가 방제 방법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제하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면은 밭에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총체벌레라든지 작은 뿌리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끈끈이라고 제품이 있어요. 끈끈이. 끈끈이 뭐냐면 끈적끈적한 건데 주로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레들은. 그러면 노란색 끈끈이를 달아놓으면은 그 끈끈이에 많이 달아붙습니다. 그러면 달아붙어 가지고 벌레를 죽이기도 하지만은 내 밭에 무슨 벌레가 얼마 정도 왔다. 왜? 우리가 예찰리에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끈끈이를 달아놓으면 무슨 벌레가 지금 많이 왔다. 그러니까 어디요? 지금 약을 쳐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착 트랩이라고 끈끈이 트랩을 농자재생에 가면 팝니다. 이런 걸 조금이나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밭에 예찰도 하고 난 좀 과학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 실천해보시면 참 재미가 좋습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한 트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간혹 보면은 뭐 요즘 보면 유튜버를 통해서나 막걸리 트랩 아시죠? 막걸리 트랩입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저는 막걸리를 많이 안 넣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가정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넣습니다. 쌀뜨물을 넣습니다. 쌀뜨물. 그죠? 쌀뜨물을 많이 넣고 여기 쌀뜨물 속에다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간이 발효를 시킨 겁니다. 자, 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말통이 있다라면 말통에 쌀뜨물을 한 6부 정도 담습니다. 쌀뜨물 6부 정도 되면은 거기다 생막걸리를 한 2병 정도 넣습니다. 2통 넣고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설탕을 한 3숟가락 넣습니다. 그래 놨다가 요즘 온도 같으면 한 5일 정도 되면 통이 뚝뚝 커집니다. 왜? 미생물이 가려서 발효를 시키면서 어디 숨을 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가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뚜껑을 열어보면 막걸리도 아니고 쌀뜨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페트병 트랩을 요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우리가 막걸리를 넣고 설탕을 넣고 소주에 넣는 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나방들이나 여기 보시면 파리들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농업 연구소에서 만드는 페트병 트랩이라고 저는 막걸리 트랩이 아니다. 페트병 트랩이다. 그리고 뭐냐? 저는 쌀뜨물 트랩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한번 잘 보시면 구멍 크기도 좀 다릅니다. 제가 만드는 거 구멍 크기도 다르죠. 구멍 크기는 여러분들 엄지발톱 크기 정도, 엄지발가락 모양을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참 쉽습니다. 만들기가. 네, 만들어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바깥에 많이 달고, 여러분들 밭 속에는 안에는 적게 다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 30% 달고 바깥에 많이 달아야 된다. 왜 그러냐? 안에 많이 달아놓으면 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벌레들이 나방이나 파리나 해충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100%가 100마리가 들어오면 100마리가 다 잡히는 게 아니고 운 안 좋은 놈들, 그죠? 운 안 좋은 놈들 한 8, 90마리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20마리는 어떻게 돼요? 운 좋은 놈들은 내 밭에 피해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페트병 트랩이 없다라면 안 들어올 것인데 그럴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해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해충을 전략할 수 있는가, 그런 우리가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참 재미있죠? 예. 자, 아킬레스건 생태고리는 바로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벌레를 잡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초동작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벌레가 발생되면 초기에 과들지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착 트랩을 설치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초기에 방제를 꼭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병입니다, 병. 그죠? 병은 뭐냐? 여러분들이 전염을 없애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전염 없애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 되면, 그죠?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면 번데기 시기로 토양에 오는 작은 벌레들이 뭐냐? 토양에 방제하고 지상부 방제하고 지하부 방제, 토양 방제하고 지상부 방제를 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천적을 우리가 잘 활용하자 이 뜻입니다. 요 보시면은 자, 요 뭐가 있습니까? 옥수수를 주위에 심어 놓습니다. 그럼 옥수수에 좋아하는 천적들이 덤비겠죠. 옥수수에 뭐냐면 옥수수에는 항상 진딧물이 끼거든요. 그럼 옥수수의 진딧물이 내 밭에 와서 예를 들어 고추의 진딧물로 바뀌지 않냐?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벌레의 세계인데, 곤충들은 뭐냐면 기주선호성이라는 요 글씨가 있죠. 기주선호성, 먹이 선호성이 있다. 요 말은 뭐냐면은 옥수수에 있는 진딧물은 뭐냐면 수염 두 갈래의 진딧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옥수수 종류나 벽가 종류에만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추는 벽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벼처럼 모양이 옥수수처럼 모양이 끼다랗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적은 뭐냐? 수염 두 갈래를 진딧물도 먹고 옥수수에 있는 진딧물도 먹고 뭐래요? 내 밭에는 고추의 진딧물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천적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밭 주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메리골드를 심자, 허브를 심자, 꽃밭을 만든자 그러듯이 우리 밭 주위에 뭐래요? 같이 가들도 심어놓고 뭐래요? 우리가 옥수수나 이런 것도 둘레주작으로 주위에 심어놓으면 참 좋습니다. 참 재미있죠, 친환경이. 그죠? 친환경의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생태와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요 그림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제일 위에가 뭡니까? 무당벌레입니다. 무당벌레. 그죠? 제일 왼쪽에 보면 제가 직접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보면 뭡니까? 무당벌레, 애벌레가 지금 진딧물 큰 걸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까? 검은 걸 굉장히 크죠, 진딧물이.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 밭에 주로 많은, 고추밭에 많은 뭐래요? 이게 목화 진딧물, 검은 겁니다. 호박밭에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밭에 진딧물이 심지어 배추에도 굉장히 많이 덤비죠. 바로 이게 목화 진딧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밭에 살충제를 많이 치는 거, 저항성 관리도 안 되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가급적이 많이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전염원 관리를 잘하는 거, 재배적 관리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느끼겠죠? 그죠?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마지막에 요 그림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 뭐냐면, 가운데는 아시겠죠? 섬이고,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꽃등해입니다. 꽃등해. 그죠? 요 꽃등해. 왼쪽 그림이 뭐냐면, 꽃등해가 파리 종류거든요. 그럼 왼쪽 그림 보면 요 고추에 앉아가지고 파리의 구데기입니다. 꽃등해의 구데기입니다. 요 구데기가 뭐냐면, 고추에 앉아있는 벌레들을 진딧물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데기는 어떤 밥을 먹고 밥짓거리를 먹는 게 아니고 벌레를 잡아먹는다,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충 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밭 주위를 꽃밭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그림 참 잘 만들었죠.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 밭도 꽃밭도 만들어주고 천적들이 춤을 추는 그런 밭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안전관리를 하는 로컬의 병해충 관리 핵심은 첫 번째, 재배적 관리입니다. 두 번째, 전염원 관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병원 예방 차원에서 벌레는 어릴 때 초동 방제를 하자. 그죠? 그리고 무당벌레나 천적들, 유효미생물들이 여러분 밭에 활기를 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보금자리는 여러분들 꽃밭을 만들어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방제 기술을 많이 배워서 꼭 접목하자. 네,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찰 잘 하시고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꼼꼼히 일지도 잘 기록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나갑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밴드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밴드 생명농업입니다. 여러분이 접속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고 또 생명농업 밴드에 오시면은 제가 친환경 가정에 만드는 여러 가지 탭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 천적들 사진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 격려도 또 해주시고 여러분이 항상 우리 로컬푸드 대구 경북 강력 상생 장터 로컬푸드 신선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